또 인간 인명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좀 그리고 재밌게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우리 말씀 나눠주실 분은 우리 김종혜 교수님이십니다. 김종혜 교수님은 현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책 표지 안쪽 날개 보면은 양력이 있는데요. 간단한 양력의 첫째 줄하고 막 밑에서 두 번째 줄 빼고는 다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다니다가 군대 갔다가 이제 복학했을 때 임병기 교회들이 대학교 신입생으로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 4년 전에 그 출판 기념회에서 그때 첫 만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카맣고 시끄러운 촌놈이 하나 나타난다. 이제 오늘 코디는 윤병국 의원 패션 감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제 30년 동안 만난 중에 그런 패션 처음 봅니다. 제가 남는 장사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난 게 군대 갔다 오고 서로 헤어졌다가 부천 오니까 어느 날 우리 집에 식자재를 배달해 주러 오더라고요. YMCA 간사하면서 생활등대를 했고요. 그러다 또 습관 없어지더니 이제 고등노인 복지관 같은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그만두더라더니 그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하고 왔는데 그때 자원봉사센터는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용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 학교의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을 해서 논문 쓸 때 제가 지도교수를 해서 논문을 썼고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 사무국장하고 개원해서 하더니 드디어는 위에 상임위를 건교위로 와가지고 저희 업무를 또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한 30년 그렇게 질기게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인연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스승과 제자로서 또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인연들을 맺고 30년을 지내오셨는데 그 30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혹시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많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제가 종교할 때였던 것 같은데 80년대라는 게 워낙에 그 대학교가 데모 많이 하고 그러는 시기입니다. 뭐 10년은 뭐 어디선지 모르는데 하여간 명단이 A급, 뭐 B급 누구 이렇게 내려와서 A급은 뭐 비가 좋차고 뭐 이런 데도 있었고요. 데모 일어나면은 교수들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상황이 발견되면은 그 교수들이 전부 출동해야 지점까지 이렇게 다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도 무지하게 시끄러운 날이었는데 그 당시 저희 학과장님이 교수들 중에서 가장 소심한 분이 이 학과장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시킨 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데모 터지려고 그러니까 바로 나가가지고 그 건물이 이렇게 미음자로 있고 그 안에가 이제 중정이 있는데 그래서 모여서 이제 출범식을 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가서 끊고 우리 임병구 의원이 바로 끊고 올라오셔서 제 조교할 때 우리 김종혜 빨리 귀가 좋지 시켜. 원래 저한테 말씀하신 건 택시 타고 집에까지 가서 내려주고 보고 정보 들어라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까? 택시만 내가 가라 그러고 갔더니 어느 순간 또 다시 나타나서 또 교문 밖에까지 갔다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교문 바깥에도 안 나갔던 것 같아. 30년 만에 처음. 그날 말은 안 했어요. 그 우리 교수님도 이제 연세가 되시니까 조끼가 점점 흐려집니다. 제가 그날 시위가 있던 날이 아니라 다음날 시위가 예고돼 있었는데 저는 사실 A급이 아니라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위가 있으니까 저희는 집에 보내고 내일도 못 오게 해라 이랬던 게 팩트고요. 그래서 집에 안 데려다 주고 택시비를 줬는데 그건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줬어요. 택시 태워서 그 다음날까지 노동에서 A급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전부 500명이 잡혀갔는데 중정을 딱 막아놓고 500명이 잡혀갔는데
저는 그 다음날 시위객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날 학교를 안 가고 교련 그날 있었는데 교련도 출석 처리가 돼가지고 제가 교련 A 플러스 받고 그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 30년의 인연이신데요. 사실은 이게 앞으로도 아까 유년이 말씀하셨지만 20년은 더 할 거다라고 하시는데 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 오늘 윤 의원님을 몇 번째 만나신 겁니까? 아마 그 옆에 교수님 30년 인연이시라는데 저는 오늘 딱 3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3번 만나셨는데 이 자리까지 오신 거는 그러면 반강제적으로 끌려오신 건지. 그리고 네. 제가 그 처음에 좀 이 자리를 섭외받았을 때 굉장히 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윤현님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뭘 키고 거의 없거든요. 제가 사는 곳도 서울이고 직장이 부천이긴 하지만 뭐 지역구가 아니신 소사고 그래서 만난 지도 3번째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저 같은 인연 때문에 또 와야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 학교 내 무슨 문제가 좀 있어서 그 의정활동 시작하시기 초기에 한번 자리를 해서 뵌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제 뵙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메일이 날라오더라고요 의정이니까.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스팸 처리했을 텐데 그 당시에 스팸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몰라서 받아봤는데요. 제가 또 저도 나름 대학에서는 정치학을 전공했고 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사회를 가르치고 정치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 의원들 보내시는 의정일기가 굉장히 그 가슴에 와닿고 또 소중한 이런 얘기들이더라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로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국회가 됐건 아니면 지방의회가 됐건 의원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이런 거를 알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이제 매주마다 꾸준히 보내주시니까 저도 또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뭐 한두 번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리게 되고 또 뭐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세월이 많이 지나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불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매주 의정일기가 매일 오잖아요. 그 한 줄 발표는 늘 꼬박꼬박 달아주시고 지난 4년 전 2010년에는 의정일기를 묶어서 발간했을 때 추천사도 써주신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한테 이제 정치라는 과목이 또 있습니다. 정치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 정치인들 무슨 일을 하는지 교과서에만 나오는 피상적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고 실제로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걸 할 때 뭐 아까 저기 의정일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 주민 참여 예산제라든가 아니면 옴부스맨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활동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런 것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돼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책은 오늘 받아봤고 그리고 그렇죠. 어차피 오늘 나온 거라서 책은 오늘 봤지만 뭐 내용은 제가 쭉 의정일기로 받아봤던 것들이니까 뭐 책을 쓰는 데 있어서 뭐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책을 한 번 쓰긴 썼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자의 진지한 마음과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현장에서 바로 뛰시면서 겪으셨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건 또는 그냥 주민이건 또는 정치에 대한 학생이건 뭐 현실적으로 와닿는 좋은 교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책은 18,000원짜리고 선생님 책은 1,800원짜리입니다. 제가 훨씬 비싼 책입니다. 우리 이호 선생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께 윤현님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까지 단 3번밖에 뵙지 못했지만 인생이 좋은 스승이신 것 같습니다. 선배이자 스승이신데 저도 이런 의정일기를 보면서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불이익이 올 텐데 또는 꽤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왜 저런 선택을 하셨을까 그런 용기는 과연 어디서 날까. 가와사키 시라고 가나가와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시인데요. 그 부천이 서울이랑 인천 사이에 껴 있는 것처럼 도쿄랑 요코하마라고 하는 도시 사이에 껴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가와사키 시의 청소년이랑 부천의 청소년이랑 그 국제 교류를 12년,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 국제 교류를 시작할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일본 친구들이랑 직접 교류를 하고 싶다,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작을 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류회를 준비를 하는데 그때가 2001년이었어요. 마침 그때 이제 교과서 왜곡 문제가 터져서 많은 이제 한일 교류가 다 끊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나름대로 막 이제 또 손님을 맞아서 교류회를 준비하고 싶은데 시에서 버스를 빌려주기로 했던 거를 빌려줄 수 없다, 이 교류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통보를 받고 우리들끼리 청소년들끼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곤란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이제 유니언님을 비롯한 지역 사회 어른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면서 저는 처음 유니언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학생 때 만났죠. 그래서 그냥 아저씨라고 불렀거든요. 윤명국 아저씨 이렇게 불렀는데 고등학생들이었고 이분들은 왜 도대체 우리를 도와주실까 이런 의문도 있었고 어찌됐든 저희가 곤란해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게 처음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조언 듣고 도움받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사실은 4월 달에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와사키랑 부천이랑 교류를 하고 있는데 부천시 이 시민사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보자 이런 생각들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여자친구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게요. 왜 이렇게 여자친구를 길게 하는지. 그만큼 그 여자친구 사실 만난 것도 이렇게 막 지역의 어른분들이 막 도와주신 게 계기가 됐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커서 나중에 연애를 했을 때도 되게 막 이렇게 못 헤어지게 부추기셨어요. 막 이런 공공연한 장소에서. 윤현님은 그때 가와사키 교류에서 우리 그때 학생이었죠? 어떻게 그 관계를 가지시나요? 그 모임은 제가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실무자로서 실제로 가서 대표님들이 가서 도와주라 하면 도와주고 이렇게 지령을 받아서 움직였는데 그 지령을 하신 분들 공동대표가 3분이 계신데 아까 그 추천사를 써주신 이시재 교수님, 그리고 저기 객석에 앉아 계신 우리 백성기 대표님,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김동희 교수님, 이 3분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 우연이라든지 이 친구들한테 오히려 많이 배운 학생들이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오히려 배우게 됩니다. 김병국 의원님을 비롯해서 어른이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그때 어른, 그리고 봤던 어른, 그리고 지금의 윤의원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 때 이런 어른들을 만난 거잖아요. 저희 계속 이제 지역 어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르신화 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정말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학생 때는 모르죠. 어른들이 뭔가를 해줬을 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을 만나면서 마음을 쏟았을 때 즉각적으로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느끼는 게 큽니다라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졸업하고 나서 더 컸을 때 그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해줘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윤현님을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그때 청소년들이 뭔가를 하고 싶었던 마음을 가지고 막 힘을 내고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좌절을 겪으려고 하는 그 시기에 도와주시고 지원해주시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그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른들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위에 세대들이 청년들에게 내려다 주신 거를 저도 밑에 세대에게 학생들에게 잘 내려주는 게 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그거를 배운 것 같아요. 작년에 중학생일 때 딱 저 친구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연락처를 갖고 있다가 오늘 내가 행사하는데 너희들 와서 공연해야 되겠다 했더니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죠. 그런데 우리 박상 선생님도 처음에 너무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렵지 않고 가벼운 몇 마디만 여쭤보겠다. 처음부터 어떤 인연이셨는지를 여쭙겠다라고 했더니 굳이 그 인연을 묻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인연을 묻지 말라고 하시니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도 역시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껏 상상하도록 해요. 의정일기 혹시 받아보세요? 반갑습니다. 저는요, 네. 교사도 아니고요, 교수님도 아니고, 마루테 집에서 밥 짓고 살림하다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주미동에서 키타만이 개설돼서요, 저희 동 바로 뒤에.
근데 저희 아들이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내비두고 있길래 쌍값에 한번 쳐보자.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그냥 동네 중이동 주민입니다. 네, 특별한 연구라기보다는요, 사실 어려운 얘기도 잘 모르고요. 저는 의정 얘기도 잘 안 봐요. 숫자도 너무 많고요. 이당저당 나오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네. 제가 딱 두세 편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위브더 스테이트를 사는데 정기록 포탄 맞은 거 다 아시죠? 그래서 한번 보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슈퍼를 잠깐 했었어요. 애기 아빠가 제주가 좋다 보니까 사건을 좀 일으켜서 아무튼 쫄딱 말아먹고 슈퍼를 하게 됐는데 슈퍼에 대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게 딱 고작 그 두 개 간단하게 봤는데 이제 저도 여기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편을 들 게 없거든요. 그 전기폭탄 보시면 뭐 구전이 어쩌니 그러는데 사실 통장을 까보이고 싶은 마음이고요. 저희가 그때 그쪽으로 이사를 들어갈 때가 어떤 때였냐면 하루가 멀다 하고 집값이 뛸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고 나면 1,000만 원, 또 자고 나면 2,000만 원, 그래갖고 너도 나도 막 집을 살라고 길을 쓰던 때였거든요. 그럼 실제 위브에서 덜컥 돈을 주고 사신 분보다는 은행이 산 거죠. 그리고 지금은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은행돈이 더 많아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인이시다기보다는 월세라든가 전세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물량이 엄청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쌌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전기료 폭탄을 가진 건 유니언님이 해주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폭탄이 떨어졌고 맞은 거예요. 근데 이거 억울하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난방비는 좀 비싸도 전기세는 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넣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위브에 사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실 것 같아서 장점을 얘기하자면 베란다는 없는데 층간소음도 없어요. 예, 아주 좋아. 연예인들 살기 짱이죠. 왜냐하면 사생활보가 잘 돼요. 저한테는 별 필요가 없는데 그런 데서 아무튼 살기 시작을 했는데 부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5만 원이면 내고 50만 원 내라고 그러고 막 이제 막 사태가 터지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다보다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이제 그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부자여서 거기 산다기보다는 그게 계획도시로 지어진 건물이고 살다 보니까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기세를 받게 되고 실제 거주자가 그거를 내는 건데 좀 합리적이지 않았죠. 억울하기도 하고 해주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다라고 한 줄 써주셨던 거.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제가 3층짜리 슈퍼를 하는데 슈퍼가 다 그렇잖아요. 앞에 물건을 내놔야 돼요. 과일이고 뭐가 안에다 숨어놓고 하는데 어떤 편의점 말고 슈퍼, 구멍가게. 그러다 보니까 쌓아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얘네 3층짜리인데 알고 보니까 겉에서 보면 열정으로 보이잖아요. 물건이 다 남아있으니까. 근데 이제 억울해서 친구 중에 그래도 굉장히 높은 공직자세요. 그래서 빨리 뛰어갔죠. 도와달라고. 아무것도 못 도와주시고 벌금 300만 원 마셨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저희는 위를 보고 살잖아요. 높은 것을 보고 항상 살게 돼요. 좀 더 나아야겠지라는 희망도 높이를 보고 살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뛰는 사람이에요, 눈에. 높이 보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안 보이는 사람인데 내가 급해서 옆을 보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민이고 뭐 지인이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되게 감사하고 제가 어려운 건 모르지만 내가 급할 때 빨리 찾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도와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위브 스테이트 그게 그 주거 지역이 아니니까 일반용 그 전기가 이렇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막 억울해하시고 뭐 호소하고 하소연하시는데 제가 뭐 해드릴 이야기는 없고 의정일기로 위브 스테이트 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당했다. 이거는 좀 부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 한마디 그대로 줬고 그랬더니 그때 댓글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 부자들인데 전기요금 당연히 더 내야지 알고 이사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에너지 문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산업용 전기가 훨씬 그 지금 싼 값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전가하는 이런 문제에 공감을 했을 뿐이고 그 어려운 이야기 했을 때 사실은 뭐 2년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오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슈퍼 정말 제가 그 시에 전화 한번 못 해드렸어요. 해드린다고 이야기 안 했죠? 아 정말 힘들겠다. 혹시 단순 나오면 그때 이야기해라. 내가 가서 그냥 요거는 그냥 가시고 다음 오시라고 이야기할게. 그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여기 취직시켜달라 이런 부탁도 많이 오고 뭐 그렇습니다만 제가 해결을 못 해드립니다. 근데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하고 뭐 이런 것들로 위로를 받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무 아이들이랑 약대초등학교에서 약대 꼽사리 영화제라고 피판 영화제 할 때 꼽사리로 영화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들 데리고 가서 막 춤추고 놀고 이러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떡볶이 사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동네에서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뒤에서 떡볶이도 사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든든한 선생님 같은 분이시구나. 비주얼상 고마웠죠? 바로 그겁니다. 일단 그 이 의원님의 그 외모에서 풍겨지는 맛이 고구마하고 좀 비슷하시다는. 오늘 상당히 시간 많이 쓰셨던데 원판은 좀 촌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외모적인 의미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고구마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그 가뭄 들고 또 배고플 때 서민들의 양식을 대체해줬던 구황작물 아닙니까? 그래서 뭐 뽀얗고 기름진 쌀밥도 좋지만 우리 그 가장 서민들 가까이에서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 아닌가 싶어요. 깁스님 배우고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4년 전 아까 말씀드린 촌놈이라겠다가 이 부천에 참 바람을 일으켰는데 뭐 왜 쓰신지는 다 아실 겁니다. 본인은 아까 우아하게 표현해서 처음처럼 뭐 이렇게 했었고 우리 이 선생님도 그 굉장히 그 손해본 것 같은데도 밀어붙이고 뭐 다 이제 좀 이게 장점인데 이게 단점으로도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고 실천하는 건 좋은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따르라고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제가 사석에서 몇 번 유명할 때 말씀드린 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사석이나 공석에서 발언할 때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발언을 해야 하고 정책에도 반영해야 하고 하는데 너무 거짓을 부린 건 아니냐라고 하는 걸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원칙을 지킨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끔 그게 그 타협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약하게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한번 가서 아실 부분이 있다라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그 직장 말이 안 돼서 마지막에 좀 아쉬운 부분을 넣었습니다. 잡으시고요. 네, 우리 한 분도 빠지시는 분 없이 다 잡을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챙겨서 줄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팔이 아프시니까 좀 내려도 돼요. 좀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예. 저쪽에 있으신 분도 네, 옆에 있는 분한테 건네주시고요. 예, 모두 분발해야 되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정당 공천에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당들은 훌뿌리 현장에서 정당 정치를 잘 구현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선거 과정과 의회 내의 표결 과정에서 정당을 내세우며 네 편, 내 편, 편가르게 하는 데만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전체 내용은 다음 블로그에 다 실려 있습니다. 책을 안 사도 내용을 다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나가시다가 사실책 반환하시면 안 됩니다. 이 책으로 시민들이 시 행정과 의회를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방의원들에게도 약간의 참고서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재는 그런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다 이런 말은 정치인들에게는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입을 열게 만들고 시민들은 눈과 귀를 열어야 진정한 정치, 지방자치가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원래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도 같아. 많은 시민들이 함께 가는 길이 희망의 길입니다. 감사드리다가 잠시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장구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윤명국 화이팅! 이젠 양꼬치 구이가 대세! 연하고 부드러운 양꼬치 구이를 드시고 싶다면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으로 고고! 전세계 미식가들을 울린 양꼬치 구이를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에서 1만원대로 즐기세요. 언제나 신선한 재료만을 선별, 고객들께 깔끔한 맛을 선사하는 곳 연길 양고기 전문점. 주차장이 완비된 100여 평의 쾌적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도 유명한 양꼬치 구이를 즐기세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맛! 생후 1년 미만의 랩만을 사용해 부드러운 육질이 가득! 1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꼬치 구이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 고객 제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꼬치 구이 외에도 양갈비, 연변냉면, 연변순대, 청도맥주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은 부천 북부역에서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32-652-3363. 자, 본인을 한번 띄워주면서 할게요. 야,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한번 시작! 사랑합니다! 여기다! 글자! 또 나가! 너무 좋아갖고 황홀해갖고 제 몸에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는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건 진통제, 엔돌핀, 마약, 우리 저기 마약 있죠? 우리 마약 같잖아. 그런 게 막 나와요 지금. 너희들은 지금 서로 그래. 야, 은행에다 돈 1원을 넣었어. 그럼 1원을 줘. 1원을 넣었는데 33원을 줘. 그럼 여러분들 33원을 받을 거죠. 33의 효과를 내라고 여기 모이셨어요. 기왕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하시면은 좋고 안 되면 좋고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카메라 이거 셔터를 눌러야 뚜껑을 열어야 사진 찍히죠. 사람 마음도 그래요. 우리 여기 뭐야 정덕기 뭐 들어가시고 홍승환 박사님 오셔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고 소용이 없어요. 마음을 훅 열어보셔. 자, 이제부터 얼굴에 가면을 벗습니다. 자, 이러면서 쭉 하면서 얼굴에 가면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벗습니다. 야, 얼굴 가면은 쭉 하면서 벗는 거야. 시작. 쭉
마력이 그 마력이 뭐 말을 못해. 저 선생님한테 바톤을 넘겨.